여러분의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퀴즈캐스터 최미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이라 하면 뭐 달집 태우기라든지 쥐불놀이 이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쥐불놀이 많이 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집 앞 공터에서 깡통에 구멍 뚫어서 나무 넣고 막 신나게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제 나이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해보셨죠? 댓글에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이 안 해보셨구나. 네, 다들 뭐 10대, 20대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정월대보름 하면 오곡밥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제 정월대보름 하면은 역시 대보름달을 봐야 되는데 어제부터 정말 많은 눈이 내려서 보름달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대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달 보면 하는 게 뭐죠? 바로 소원 빌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읽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면 로또 금손으로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들의 그 주말 로또 시간을 제가 책임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 똥손이 과연 금손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꿈은 퀴즈왕님께서는 오늘 꼭 위너가 되고 싶다. 오늘 10문제 꼭 다 맞히셔서 위너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종이나 사랑해님께서 올해는 꼭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종인이가 남자친구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래도 올해는 꼭 좋은 인연 만나서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맹고없다님께서 잔슨빌 핫도그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잔슨빌 핫도그 타임딜 바로 내일 시작되니까요. 맹고없다님께서는 내일 또 덕키를 함께 하시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또 1등 하게 해주세요. 은별님, 자주 덕키라 해주시는 은별님께서 로또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사야 돼요. 사지도 않으면서 1등이 될 수 없답니다. 유당희님께서 반대정 잘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짝꿍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곧 계약이잖아요. 좋은 짝꿍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월 대보름달의 더 퀴즈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상금은 200만 캐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눈이 쌓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는 소복소복, 헐레벌떡, 울긋불긋. 겨울 끝 무렵에 한방눈이 정말 많이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얀 눈이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길거리에 쌓이는 모양을 어떤 이것 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손으로 이게 쌓여있는 모양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소복소복입니다. 소복소복은 쌓이거나 담긴 물건이 볼록하게 많은 모양을 얘기를 하죠. 고봉밥처럼 밥그릇 위에 이렇게 쌓인 것을 밥이 소복하게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헐레벌떡 눈 쌓였다라고 우기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헐레벌떡 쌓이진 않았습니다. 많이 내리긴 했어요. 헐레벌떡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걸 헐레벌떡이라고 하고 울긋불긋은 여러 가지 빛깔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 모양, 단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대부분 맞히셨네요. 다음 문제는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정월대보름에 깨물어 먹는 견과류를 일컫는 말은 드럼, 부럼, 간지럼. 정월대보름에는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깨물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물면 말이죠.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이가 단단해진다고 하는 기원이 있습니다.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걸 깨물어야 합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부럼입니다. 다들 오늘 부럼 깨 드셨나요? 아침에 뭐 땅콩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견과류를 깨 먹으면은 1년 동안 무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에너지바를 드신다고도 합니다. 치아가 걱정되는 분은 뭐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의 정답률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도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3번. 정월대보름 아침에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은 와인, 귀발기술, 맥주.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정월대보름의 아침에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귀가 밝아지라고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들으라고 이것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정답이 무엇인지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귀발기술입니다. 와인과 맥주를 적어주신 분들이 합쳐서 1200분이 넘으세요. 와인과 맥주 맛있죠. 하지만 귀발기술입니다. 아침에 데우지 않은 청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1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술을 마시게 하진 않아요. 입술에다 이제 발라주기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덕퀴라 가족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무사 태평하시고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까지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4번. 정월대보름에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기는 동물은 지렁이, 개구리, 개. 동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뜻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다른 때는 꼬박꼬박 음식을 잘 주다가도 정월 대보름날에만 이 동물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어떤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까? 이 동물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개입니다. 개.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날에 개에게 음식을 주면 그 여름에 파리가 많이 꿰고 개가 마른다고 해서 정월 대보름에게는 개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풍습 때문에 개 보름 쇠듯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답률은 8%입니다. 총 2,400여 분의 오답이 있었고요. 24,000여 분께서 맞춰주셨는데요. 다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더 퀴즈 워즈 시간입니다. 정답을 맞힌 모든 분들에게 주말에 있을 로또 쿠폰 한 장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정확한 단어의 초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아니지. 벌써 정답 낼 뻔했네요. 문제 확인해 보시죠. 더 퀴즈 워즈 팔도 비빔면 한정판 2월 19일 실검. 이것과 관련된 정답의 초성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과를 포함해서 총 5글자입니다. 2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실시간 검색어나 SNS에 이 5글자가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정답을 모르신다면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는데 비빔면 탄생 35주년을 맞아 5배 매운 한정판으로 출시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더 퀴즈 워즈 정답 확인해 보시죠. 바로 괄도 내냄띵입니다. 저번에 팔도 비빔밥 타임딜을 했을 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괄도 내냄띵은 요즘 인터넷에서 한글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디신사이드라는 야구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훈민정음을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것을 야민정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멍멍이를 댕댕이라고도 하고요. 뭐 대기업을 먹이업이라고 하는데 이 팔도 비빔면도 괄도 내냄띵으로 쓰면 약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더 퀴즈 워즈 탈락하신 분들이 무려 66%입니다. 19,000여 분께서 탈락하셨고 미처 답을 쓰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33%의 정답률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로또 번호를 선물로 드렸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 추첨 진행하니까 잊지 마시고 토요일에 여러분들의 운을 시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괄도 내냄띵이라고 팔도 비빔면 5배 맵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조선시대의 여자 형사를 일컫는 말은 다모, 미모, 제모. 조선시대에는 남자 형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형사도 있었는데 이 제목을 갖고 있었던 드라마도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명사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니까 좀 분위기가 안 살긴 하는데 조선시대의 여자 형사를 이것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다모입니다. 누가 댓글에 정답이 계모라고 적어주셨는 계모는 아니고요. 드라마 다모에는 하지원 씨와 이서진 씨가 주연이었죠. 하지원 씨가 극 중에서 다모 역할을 했었는데요. 다모는 원래 관청에서 밥을 짓거나 잡일을 하던 여자 노비를 말하는 뜻이었는데 조선시대 중기부터 여자 경찰을 가리키는 말로 다모가 쓰였다고 합니다. 자, 95%의 정답률이었네요. 다음 문제까지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6번. 콩과 식물의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을 일컫는 말은 실마리, 꼬투리, 트집. 완두콩이나 일본식 선술집에 가면 나오는 풋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콩은 대부분 줄기에서 하나하나 열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감싸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풋콩 먹을 때 항상 껍질을 깠었잖아요. 이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지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선택하시면 정답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꼬투리입니다. 꼬투리는 남을 해코지하거나 헐뜯을 만한 거리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외에도
콩과 식물의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마리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머리라는 뜻이고요. 트집은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정답률 92%에 아직까지 22,000여 분께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트게이지 30점을 드리는 더 퀴즈 초이스 순서인데요. 함께 진행해 보시죠. 더 퀴즈 초이스. 내가 정월 대보름에 꼭 먹는 음식은 오곡밥, 부럼, 보름나물. 정월 대보름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의 곡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만드는 음식이었던 오곡밥, 그리고 튼튼하고 부스럼 없는 한 해를 기원하는 음식 부럼, 견과류죠. 그리고 한여름에도 더위를 먹지 않은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게 해주는 보름나물. 이 중에 더퀴러 가족들이 정월 대보름에 꼭 먹는 음식은 무엇일지 여러분들께서 선택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댓글에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앞서 나왔던 더 퀴즈 워즈 문제 안 뜬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지 문제가 뜬다고 하는데요. 그거 마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퀴즈 워즈, 더 퀴즈 워즈가 아니고 더 퀴즈 초이스 여러분들의 선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음식은 바로 오곡밥입니다. 저 역시도 예상했던 결과였죠. 정월대보름 하면 역시 오곡밥 아니겠습니다. 저도 이 정월대보름 오곡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 오곡밥이 상위권에 맴돌았을 정도입니다. 올해 더퀴라 가족 여러분들 오곡밥 드신 분들이나 안 드신 분들이나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천 다라미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불엄 먹다가 이가 깨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바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잘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저와 함께 더클에서 좋은 시간 계속해서 보내실 분들 다음 문제까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유용하게 하트게이지까지 30점 받았으니까 다음 문제까지 가보시죠.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라이프 7번.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처하는 방법은 디지털 파이어,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코쿠닝. 요즘 시대의 이 디지털 기기, 뭐 휴대전화라든지 뭐 패드라든지 안 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 수가 없는데 무절제한 사용으로 안 좋은 영향도 끼치고 불안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방하는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단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 디지털 단식을 위해서 5가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침대로 스마트폰 가져가지 말기, 이메일 수시로 확인하지 말기, SNS나 모바일 메신저, 푸시 메시지 꺼놓기, 온라인 종이책 보기, 온라인 접속 시간 측정해서 제한하기, 이런 5가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뭐 디지털 중독이거든요. 혹여나 본인이 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 디톡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제 풀어주고 계시는 2882분의 정답자가 나왔는데요. 다음 문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더 퀴즈라이브 8번.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우물거리기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북한말은 수박씨 장사, 호박씨 장사, 대추씨 장사, 씨장사입니다. 씨장사는 씨장사인데 무슨 씨장사일까요? 호박일까요? 수박일까요? 대추일까요? 문제를 대담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우물거리기만 하는 사람을 이런 씨장사라고 합니다. 북한말인데요. 익숙한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여기서 갈렸습니다. 아까 2만여 분이 생존하셨는데 여기서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수박씨 장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호박씨는 겉으로 얌전한 척하면서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 호박씨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추씨 장사는 말이죠. 겉모양처럼 체구가 작은데 대추씨 굉장히 크잖아요. 그 열매에 비해서 속이 단단한 사람을 대추씨 장사라고 합니다. 대거 탈락.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대추씨 장사가 아니라 수박씨 장사였습니다. 27%의 정답률이었는데요. 다음 문제는 사지선답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잘 풀어주세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보시죠. 더 퀴즈라이브 9번. 겨울을 강조하거나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를 때 쓰는 말은 따라지, 언죽번죽, 가리사니, 애오라지.
겨우와 오로지는 약간 상반되는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에는 이것의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보기들도 굉장히 좀 생소하기 때문에 무엇을 찍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창문을 열어보세요. 대보름달이 있잖아요. 보름달을 보고 달의 기운을 받아 찍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에오라지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12,000분께서 맞춰주셨어요. 정답률이 무려 70%. 애를 떼고 보면 오라지가 오로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따라지는 키와 몸이 매우 작아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따라지라고 하고, 언죽번죽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을 언죽번죽, 야 최민죽 언죽번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리사니는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 또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실마리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다들 많이 맞추셨나요? 현재까지 12,000여 분께서 하트게이지까지 사용하셔서 생존하고 계신데 이제 대망의 파이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이널 문제 주세요! 더 퀴즈라이브 파이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은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요즘에는 신문보다는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뉴스도 이제 뭐 텔레비전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는데, 예전에는 아침에 정말 신문 일면에 딱 나왔다면 대서특필, 이거 무조건 이 우리나라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좀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로 나온 근대 신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는 1883년 창간됐고요. 2015년에 등록문화재 제505호에 등록됐다고 합니다. 독립신문은 1896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 민영 일간지고요. 황성신문은 1898년,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되었던 일간신문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분명 아까 4천여 분밖에 생존하지 않으셨는데 5천여 분께서 생존하셨는데 하트를 다 쓰셔서 결국 마지막 파이널 문제에 대거 9,796명께서 우승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KNC 3214님, 보루님, 유리님, 드숑마숑님, 황윤정님, 그 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저는 사실 마지막 문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맞춰주셨네요. 9,796분의 위너가 생기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사회 출금 그리고 뭐 200원 게이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게이득이죠, 게이득. 정말 마지막에 하트 사용하셔서 우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에오라지는 정말 아는 문제였다고 성우가 대고프다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제 이름 불러주세요 최민준 오빠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선아님 불러드렸습니다. 수박 때문에 틀린 줄 알았는데 탈락일지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트 사용하셨다고 수연 엄마님께서. 네. 그리고 안수진님 덕분에 연속해서 위너 되셨다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 때문에는 아니에요. 직접 잘 맞춰주신 거죠. 자, 그리고 뭐 민주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리아용님께서, 혜지아들님, 정말 시온님 반갑습니다.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적어주셨는데, 뭐 제가 어떻게 소개팅이라도 해드려야 되는지 제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그 대보름이 남아있어요. 보름달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빌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 했는데 민뿡짱뿡님께서 우승하셨다고.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용진님 반갑습니다. 퍼리님, 퍼리님은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윤병선님, 멍멍님 우승했어요. 찬이님, 형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찬이님 반가워! 자, 그리고 명명명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응원하십니다. 이 아이디에서 제주도 같은 느낌이 났어요. 닉네임이 올레길이었습니다. 올레길님 반갑습니다. 자, 10연승이 깨졌다고 특별손님, 아쉽겠지만 내일도 있으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프닝 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기다리셨을 잔슨빌 핫도그 타임들이 찾아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정말 맛있는 핫도그가 찾아오죠. 잔슨빌 핫도그 내일 타임딜로 오는데 파격적인 최저가뿐만 아니라 캐시백까지 있습니다. 풍성한 이벤트까지 있으니까요. 다들 잊지 마시고 내일 9시 30분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호두 까 드셨냐고요? 쑥이쑥이님께서 저는 까있는 호두를 먹었습니다. 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 댓글 보여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보입니다. 이온드로우님. 키 작은 꼬마님도 반갑고요. 정용진님, 아랑님, 강댕댕이님, 오렌지렌지님 정말 오늘 반가웠습니다. 나이르민님께서는 정말 아니면 62세 위너님, 와 지금 국화꽃 향기님께서 본인은 62세인데 위너가 됐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덕키라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보름달이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퇴근 못 하시고 지금 사무실에서 덕키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퇴근하시고 퇴근길에 나오는 이 보름달 보시면서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시고 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퇴근하겠습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가족들의 안녕과 덕키라 가족 여러분들의 평온함까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사라져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